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 정치계의 어른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그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저 비판의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김종인 총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뭐 전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모습이 돼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대표께서 좀 나를 곤혹스럽게 만든.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예. 저는 김종인 씨가 예. 이참에 정계 떠나라고 얘기한 사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국민의힘당에 자기가 총괄위원장이나 네. 지휘관으로서의 특허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네. 이런 데서 물러서고 뒤에서 물밑에서 훈수두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 옥새 정권 탈환이라는 옥새를 가지고 며칠간 행방불명됐을 때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준엄하게 징치해야 된단 말이야. 네. 석고대죄하지 않으면 그걸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후보가 이 둘을 껴안고 말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게 네.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호당지가 이제 돼버렸기 네. 때문에 저로서는 이걸 두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하기가 네. 당분간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네.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여기서 또 내가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사실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TV에 나와 앉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권 탈환이라 뭐 지난번에 탈환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탈환을 위해서는 다소역의 불협화음이 있어도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뭐 다급한 심정으로 그럴 수밖에. 국민들 마음도 그럴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뭐. 예. 김종인 지금 총괄위원장과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머리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 그 총괄선대위원장 취임하고 첫 일성, 개국 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큰 실수만 없으면 정권 교체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말이 워낙 많이 쏟아져 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하여간 뭐 내가 젊은이를 대표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뭐 쓸데없는 사람 면도칼로 전부 이렇게 그 코끼리 면도했다 뭐 나를 이랬어요. 욕하던 사람 제거했으니까 이제 잘 돼간다 이런 것만 기억에 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내가 이 TV를 통해서 묻기도 하고 네. 물으려고 하는 것이 네.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이야말로 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예. 이게 다시 5년간 계속된다면 이 정권이 승계되고 한다면 김정은이가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내주게 되는 국가 붕괴, 국가 위기, 자유민주 질서의 파괴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이게 한 일이 예. 한 일이 그게 뭐 그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 나오더라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정의 공적을 허물고 뭐 일자리 정책이고 주택 정책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실수가 없으면 정권은 교체된다. 이런데 그 상위 개념으로 네. 국가의 근본 체제가 위기에 몰리는 급박한 안보 위기 등 이게 체제 위기, 예. 체제의 위기. 위기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큰 실수 없으면 이긴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말이에요. 예. 압승을 해야 된다. 압승. 안이한 자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압승을 해서 압승을 해.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실세들 그다음에 후보 이재명까지도 양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압승을 하고 190석에 달하는 국회의석을 이 국회의원들 하여금 그냥 국회에서도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무릎을 꿇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압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겨선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개념으로
총괄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수비적 자세예요. 큰 실수만 없으면 된다. 이건 수비적 자세예요. 그 야당은 모름지기 공세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세와 공격을 하다가 실수나 실패하면 다음 공세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적진을 향해 돌격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앞으로 진격회가 실패했으면 뒤로 측면으로 가는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지키고 있다가 실패해서 구멍이 뚫리면 계속 뚫리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격 수비의 자세를 거꾸로 바뀌었어요. 예. 선대위원장과 이 당 대표가 이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첫째고. 예. 윤석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다고 그럴까, 뭐 틈만 나면 압승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전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선대위원장이라는 김종인의 자세가 뭐라든 느긋하고 그냥 이기면 된다, 이런 이준석이면 다 이긴 것 같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제가 왜 이 총괄위원장의 부적격이라고 늘 얘기해 왔는 거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 성격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난 5년 동안 이들이 실패했고 부패가 만연했고 한 거 부패 척결이 계기다. 이 두 가지 큰 단언을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네. 그 문재인하고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죠. 그 우물에서 놀던 사람이니까. 비리도 뭐 본인이 걸려 있고. 예. 그랬는데 역시 총괄위원장 되고 나니까 그 개념 하위 개념으로 이게 얘기하고 있다. 선거 공학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 이런 거만 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맹점인데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윤석열 후보하고 그다음에 당에 관심이 있고 그 뭐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 김종인 씨를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당면한 과제다 이게. 그렇죠. 예. 총괄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전력의 상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엄청나게 징치를 받아야 하는데 석고대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아주 의기만만한 표정이고 자신만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 이준석 머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뭐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 탈원이라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것 전혀 같고 없어요. 예. 이게 일부 평론가들이 오해하기에는 이준석은 꽃놀이패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꽃놀이패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되는 대로 이거는 내 공로라고 이렇게 우길 수 있게 돼 있고 내가 젊은 30대 당 대표로서 젊은 사람들 표를 끌어가 윤석열 당선시켰으니까 내가 절대 공로자다 이렇게 되고 저도 꽃놀이 팬. 지더라도 꽃놀이패가 되는 게 당권. 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이 늑다리하고 수국 꼴통들 주변에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윤석열 주변에 검사 찌끄레기들이 모여 있다고 그 추미애 씨가 그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 예. 내가 보기에 검사 찌끄레기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그 몇 명이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느냐. 다음 5년 뒤에는 40살이 넘어가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이 꽃노래패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김종인 씨에 이어 이준석 대표에게도 묻고자 합니다. 네. 당신 머리에 지금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이거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분명히 밝혀라 말이야. 분명히. 예. 이준석이가 그 충분히 꽃놀이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5년 후를 보고 이번에 지든 이기든 자기는 이기는 게임이다. 윤석열이 지는 게임, 이기는 게임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그래서 계속 화면에 저 윤석열하고 돌아다니면서 달고나 먹는 게임하고 뭔 게임하고 뭐 옷 입고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받고요. 절실함이 없습니다. 네.
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당사자인 이 윤석열 윤석열에게, 후보의 경우인데 그도 선대위 출범식의 연설을 통해서 이 말은 안 했어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으로부터의 탈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5년 동안 망가뜨린 이게 일련의 부정의 불공정으로부터 이 정권을 이어받고 코로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제일 먼저 세웠어요. 코로나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것은 이 선거에 있어서 하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은 좌파로부터 정권 탈환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할 일은 이들이 저지르는 모든 거, 뭐 예를 들면 원전서부터 다 되돌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경제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제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익힌 것 같으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를 한번 조망해 보기를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윤 후보와 측근들에게 충고하고자 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싸움이고 이게 구호의 싸움이 되게. 그러니까 1956년 정부 통합 선거 때 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장면 부통령 후보가 내건 게 못 살게다 갈아보자. 그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폐부를 찍힌 아주 찍는 아주 간단 명료한 구호였다. 지금까지도 그거 쓰잖아요. 그다음에 87년 대통령 선거에 이제 6.25 후보 선거인데 그 1로 3김이 다 나온 선거 중에 김영삼 후보 구호가 그냥 아주 단순 명쾌했다고. 군정 종식. 군정. 전두환 끝낸 줄 알았더니 이게 노태우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군정 종식 간단 명료한 것처럼 이번에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종식 탈환 그리고 5년 동안 저질러진 일체 적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다급한 지금 코로나 경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걸 이거 간단하게 줄이면 자유민주주의 회복 아니면 뭐 친 김정은 정권 타도 자유민주주의 회복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것이고 약간 그 개념이 이건 뭐 되는데 근간인데 근간을 찾는 건데요 사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직 문제가 있잖아요. 조직. 지금 선대위 조직이 이게 뭐 선대위 조직이라는 게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도 이 수직적으로는 어려워요. 드러내 놓은 거는 이제 수평적으로 벌려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놓은 조직, 내가 이거 뭘 하자는 것이 내가 정신이 없어. 뭐 온갖 걸 만들어가 국회의원들 거기 뭐 다선 의원들 이렇게 박아 넣어놓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왜 영입해갖고 선대위원장을 시킵니까? 지금 90일도 안 남았는데 무슨 뭐 누구누가 그 방면에 전문가도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얼굴 마담들이 이렇게 괜히 쇼하는 거죠. 홍보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지지해줘 딱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이거 뭐 오늘은 여당의 선의에 충고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닌데 여당도 마찬가지야. 그 아리송한 뭐 육군 상하가 여자 그래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말려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래 선대위원장이 되면 그 여성이 어떤 기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도 우리를 지지했다. 여기서 끝나야지. 그렇죠. 우주항공 전문가도 아닌데 우주항공 전문가다. 뭐 혼외자가 있다는 복잡한 사람을 해나누게 말려든단 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몇 차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데 결국은 후보 측근들이 이걸 가려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씨가 등장하고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 별동대라 그런다. 언론에서. 별동대 대장이 임태희 총괄 무슨 총괄 분석실장. 그리고 그 밑에 조직 홍보 정책이 또 있어요. 거기 중진 의원들도 있고. 그럼 거기가 핵심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핵심이지. 그럼 이쪽은 뭐냐 이거 이쪽은. 이쪽은 바지적으로 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쪽 말을 주로 들어야 할지 이쪽 말을 주로 들어야 할는지 이게 지금 뭐 혼선이 오고 있다. 이제 별동대 말을 주로 듣고 이쪽은 그냥 대외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뭐랄까 바지 사장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언론 막이 그들이 이렇게 해라 시끄러우니까 하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별동대 쪽의 말을 윤 후보가 안 듣거나 아니면 기왕에 이게
퍼져놓은 이 조직에서 비명소리, 우리가 바지저고르냐 하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됐죠. 충분히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참고 이 오른편에 있는 그 기왕의 선대 조직을 보면 국회의원이 실종돼 있어. 국회의원 실종돼 있어요. 그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거기에 뭐 위원장, 뭐 단장 밑에 부단장 이런데 초선 재선을 몇 명 꽂아놨는데 네. 국회의원 104명이 실종돼 있어. 이게 전투병력이거든. 104명 이게 전투병력. 네. 그러니까 김종인 씨 눈에는 그런 국회의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사람 데리고 내가 완전히 상황노릇 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중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한 걸 내가 경고를 하고자 하는데 네. 이 사람 총괄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위험한 발언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 네. 안철수 그냥 들어와라. 아니 후보 사퇴하고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후보 사퇴하고 양보라 이래고 그게 네.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너 나오지 마라 이래 버렸다. 너 나오지 마라고.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서 단일화는 개하고 안 한다 이래 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는 여론의 압력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대승적 견지에서 그런 모욕도 참고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로 응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내가 압승을 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회방꾼이었는데 이번에도 단일화 문제는 후보에게 맡겨놔야지. 맡겨놔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큰일 났다 싶고 또 조마조마한 것이 이 부분이 조직 갈등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네. 김종인 씨와 이준석 대표가 네. 있는 듯 없는 듯 흔적을 내지 말아요. 흔적을 있는 듯 없는 듯 네. 생각이 다르고 있으면 윤 후보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의논하고 설득해서 윤 후보 입으로 주요 정책을 이야기하고 윤 후보 입으로 안철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얘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네. 총괄위원장은 내가 상황이고 대원군이다. 내가 대원군이고 12살짜리 고종은 애 새끼다. 그러니까 너는 내 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자세고 이준석은 내가 대표인데 빛나야 되겠다. 네. 빛나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심화되면 정말 나가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 내가 혼자라도 가서 야구 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당신들 종아리 때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예를 하나 귀감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한국의 산업화도 더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유력 후보 주변에 양 폴리패스들도 모이고 양 당선된 이후에 자리를 노리고 막 구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대위를 만들고 공동선대위원장을 계속 영입하고 이 내가 보기엔 이 난장판이야. 난장판인데 미국 예를 이 대표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 생산 과정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조지아 주 지사를 그만두고 한 2년 지냈어요. 네. 그런데 워싱턴에 내가 이름을 지금 깜빡했는데 30살, 32살, 28살 4명인가 이 홍보 전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찾아가가지고 조지아주에 당신 이번 대통령 나오라 그랬거든. 대통령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요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때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워싱턴 정치인들 상원 하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혐오증이 아주 극에 달했으니까 그렇죠. 당신은 아주 스마트하다 이게. 신선하죠. 한 것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와라. 그 땅콩 농장 주인이고. 그 회유에 당했는지 어떤지 동의를 해가 이게 등장하는데 무슨 뭐 사람을 구름처럼 모아갖고 워싱턴을 향한 것도 아니고 얘들하고 딱 프레스 클럽에 딱 나타나서 저는 조지아주에서 온 지미 카터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My name is 지미 카터.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사람이 내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지미 카터가 처음이래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대중 정신이 무명인 아니었다 이거죠. 예. 조지아주 지사를 한 번 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설명이 저는 해군 중령 출신이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했고 땅콩 농장 주며 또 이렇게 뭐 교사 노릇도 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워싱턴 정가의 신선한 바람을 이렇게 시작 별 주목을 안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딱 나왔으면 구름처럼 몰려거든. 그 대통령 되면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말이지. 다 그런 걸 노리고 그게 다 이권이야, 이권. 이권이죠. 몰리는 게 다 이권을 향했어. 차기 공천, 그 다음에 청와대 한 자리, 한 자리. 국영기업체 임직원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황도 나오고 네. 꽃노릇 하는 대표도 생기고 네. 그 후보가 이게 공중에 뜰 위험에 있는 이런 구도로 이게 나아가고 있다.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네. 이게 회초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거 그 평생을 그런 통찰을 해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뼈와 살이 되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제가 예. 요 오늘 이 단원을 결론을 내면서 전 국민들에게 네. 좁혀서 경상도 전라도 국민들에게 네, 그러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 거기 출신으로 수도권에 살거나 하는 이를테면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에게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고 본 적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정치꾼들의 함정에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아주 깊이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전라도는 민주당 지지거든. 예, 이쪽은 국민의힘당 지지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는 경상도 표로 압도적인 표로 됐고 문재인이는 전라도 표로 압도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예, 민주당은 자기들 말대로 우리는 민주 진보 정당을 갖거든. 네. 리드미컬하게. 예, 그리고 민주 진보 정당 후보를 지지한 전라도 사람은 따라서 전부 민주 진보주의자들입니까?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경상도 사람들은 이쪽에서 공격을 하기를 수구 꼴통 썩은 보수라 그러거든. 네.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면 썩은 보수주의자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지요. 이게 황당한 이게 뭐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있지만은 특히 헌정 이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나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내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경상도건 전라도건 간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계속 들어서 가지고 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거기에 같은 이해가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거기에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정권에 달라붙어 가지고 실세 노릇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바뀌면 그래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실세가 이게 그렇겠죠. 예. 이권을 가지고 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교체해서 바뀌더라도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 다수는 사실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나라 잘 되길 바라고 그냥 그러니까 정권- 편안하기만 바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더 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 정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돈의 이동입니다. 예. 제가 좀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왔다. 그러면 모든 자리, 엄청난 자리와 돈이 일로 간다. 무슨 돈이냐? 그 여러분 상상하면 돼요. 돈이 이동한다. 그럼 그 혜택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전라도 사람들 압도적으로 지지한 전라도 사람 전체에게 구체적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실세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5년 동안 해먹는다.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실세들. 뭐 실제로 해먹는다. 해먹었으니까, 예. 한번 해먹고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그 정권의 소수가 해먹는다. 그래 해먹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을 함정에 파 넣었다. 그런 이번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니 6.25 전쟁 때 뭐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따로따로 막았어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임진왜란 때 따로 나눴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2의 6.25로 생각하고 이번엔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저쪽의 붉은 세력들이 이쪽을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거기에 뭐 이쪽 민주당 정권은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제2의 6.25로 생각하고 호남이고 영남이고 가릴 거 없이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선대위 출범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로 끝내려고 하다가 결론은 경상도 전라도 주민 국민 전체에 아니, 대한 경고성 충고를 하는 네. 것으로 오늘 얘기 끝냅시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